이것이 바로 결국 적게 일하고서 많이 버는 핵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돈덕후의 머니생각입니다. 오늘 하루도 바쁘게 보내셨나요? 출근하시는 직장인이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빡세게 마치고 지금쯤 누워서 유튜브 보시다가 이 영상을 만나셨을 것 같고요. 저처럼 자영업자라면 더 빡세게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쳐내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퇴사하고 내 사업하면 더 널널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. 오히려 자기 일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. 모두가 다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가 있죠.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말이에요. 하루는 제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애들 다 학교 어린이집 보내고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한 대여섯 시간을 일한 적이 있어요. 아이들 돌아오고 저녁 먹고 나서 또 밤에 일을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오늘 진짜 일 많이 냈다. 근데 왜 일한 만큼 매출이 팍팍 안 오르는 걸까? 라고요. 가만히 오늘 한 일을 되짚어 보니까 주문 확인하고 발주 넣고 CS 처리하고 택배 싸고 재고 파악하고 신제품 없는지 시장 조사하고 이 정도더라고요. 이 중에 내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접 한 일은 뭘까 다시 한번 짚어봤죠. 그랬더니 사실 신제품 발굴 이 업무만 매출을 올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였어요. 나머지는 그냥 매일 기계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업무들이었던 거죠. 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을 하루 종일 했으면서 아 진짜 일 많이 했다 라고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. 맞아요. 일을 하긴 했죠. 하지만 이 두 타입의 업무는 그 성질이 정말 달라요.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?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쌓이는 일이냐 아니면 날아가 버리는 일이냐. 쌓이는 일은 그 횟수가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투입한 노력의 2배, 3배 그 이상을 수확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고 날아가 버리는 일은 아무리 횟수나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거둬들일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날아가 버리는 일에 온 마음과 신경을 다 쓰고 와, 일 많이 했다 라고 생각할까요? 그건 아마도 날아가 버리는 일이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이어서 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거나 즉각적인 약간의 보상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당장 택배를 싸서 고객에게 발송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송장을 뽑고 택배를 싸서 보내고는 아, 오늘 할 일을 마쳤군. 오늘 일 진짜 많이 했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? 정작 내일이면 리셋이 되는 건데 말이에요. 만약에 제가 주말에 아이들과 집 근처 박물관에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그런 내용을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했다면 이건 어떤가요? 처음 택배를 싸고 발주를 넣고 하는 것은 업무 프로세스 중에 하나고 즉각적인 보상, 그러니까 아, 오늘 할 일을 마쳤어. 이러니까 일로 인식이 되고 두 번째는 아이들과 놀고 그 내용을 포스팅하는 건 왠지 노느라 시간을 보낸 데다 블로그에 글 하나 적는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을 테니까 전혀 일로 인식되지 않는 거겠죠. 하지만 이 블로그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생기고 애드포스트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. 광고나 협찬 등의 제안이 올 수도 있겠죠.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직장인은 어떨까요? 어차피 퇴사하면 끝인데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 아닐까요? 결국 치킨집을 하게 될 거라면 말이에요. 매일매일 루틴화돼서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은 그렇겠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,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일, 뭐 동기부여를 위해 책을 읽는 일 등은 쌓이는 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이긴 한데요. 회사에서 승진을 할 때, 이직을 할 때 분명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거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 본인 안의 경험을 통한 지식이 쌓여 있어서 퇴사를 하고 언젠간 자기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위탁 판매로 시작해서 사입을 하고 결국 제 제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. 남의 제품을 떼다 팔아보니까 잘 팔려요. 근데 잘 팔리니까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고 제 공급사에서는 갑자기 품절돼 버립니다. 한 아이템이 그렇게 수명을 다하고 또 다른 제품을 또 찾아 소싱하고 잘 팔리면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긴 버는데 그게 큰 돈이 되지 못하고 저는 계속 같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. 마치 날아가 버리는 일처럼요. 그래서 제가 제 제품을 브랜딩해서 시장에 판매하겠다고 마음먹었었잖아요.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월에 런칭해서 열심히 판매 중인데요. 역시나 시장에 알려야 하니까 마케팅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. 광고비도 많이 쓰고 있고요.
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제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게 될 거고,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찾아와 매출을 크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남의 제품을 팔아주는 것이 날아가는 일이었다면 이 브랜딩한 저만의 제품은 쌓이는 일이 되겠죠. 단기적인 성과를 보자면 위탁 판매가 훨씬 효율이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쌓이는 일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믿기에 당장의 성과가 크지 않음에도 과감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쌓이는 일, 이것이 바로 결국 적게 일하고서 많이 버는 핵심입니다. 물론 초반에는 성과가 미비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그 보상이 뻥 하고 튀겨져서 몇 배로 돌아옵니다.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일,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매일 하나씩 올리는 일.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 친구 이야기 이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. 그거 역시 좋은 예가 되겠네요. 영상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. 아니면 또 저처럼 느리지만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일요. 이 모든 일이 쌓이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은 이제 어느 쪽의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 할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. 일을 하기 전에 이 업무가 쌓이는 일인지 날아가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쌓이는 일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세요. 그리고 쌓이는 일이 당장의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. 그게 정상이거든요.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포텐이 터지면 그 열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거예요. 더욱이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힘들어서 이탈하고 말 테니까 그 결승점에 서 있는 엄청난 파이는 거기까지 다다른 승자들이 모두 독식하게 되는 그런 사실도 잊지 마세요. 저도 그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이라면 제가 더욱더 힘이 날 것 같네요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부자 되는 그날까지 돈덕후의 돈덕질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